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용식 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디오로만 듣다가 의견을 쓰고 싶어서 처음으로 유튜브 시청합니다. 제 입이 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네? 그 의견이 그거예요? 네. 저보고 당 만들라고요? 현 정치를 타파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제 입이 당을 신설하라. 숭구리당당 이런 거 만들라고. 네, 뭐라고요? 너무 올드한 농담이었나요? 뭐라고요? 아, 이것도 내가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2비 당 신설을 제안한다는 정용식님. 아, 네. 어떡하지? 그냥 여기가 제2비 당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여기는 시선 집중입니다. 아침이라 당 떨어져요. 네. 그리고 태권부인님. 여기 전북 익산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와 시작하는 하루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그러게요.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준성님. 딸기 따다가 시선 집중할 시간이라서 접속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박동훈님은 매일 아침 김종배님과 더마카 목소리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촌철님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 목소리가 즐거움이라니 정말 다행이고요. 하이리네님. 저는 올해 과장 진급에 둘째 임신까지 겹겹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호, 축하해 주세요. 오유, 야, 겹경사네요, 정말로. 따블이네요. 축하드립니다. 2024년이 대박의 해가 되겠군요. 그렇죠. 월급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과장 승진하셨으면. 제발 그래야 될 텐데. 네. 하이리네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촌철님들이 숭구리당당에 되게 환호하고 계시네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 와, 저 국민학교 때 들었던. 국민학교요? 우리 촌철님들의 연배가 느껴지는. 좀 올드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올드한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가서 2006년에 발생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이야기를 소개한 게 있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그때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있을 텐데 예. 이게 박 대표를 아주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구당 위원장은 구상찬이라는 사람인데 예. 박 대통령 측근에서 모시고 다녔죠. 전화가 왔어요. 조금 있으면 맞춰서 깨나실 텐데 깨나신다면 첫 마디를 뭐라 그러냐. 길면 안 된다. 내가 멘트가 한마디로 해야 된다. 짧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대전이 아주 백중세라서 맞아요. 관심이 초점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표현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길게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짧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대전 그러더니 대전은요? 하면 한마디 하니 그 됐다. 그렇게 발표하라. 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대표의 말을 지어냈고 그렇게 지어낸 말을 선거에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오독한 거 없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죠? 하지만 당시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박이 나섰는데요. 한나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가 격앙되어 강력 대응을 주장한 사실을 수술에서 깨어난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했더니 첫 마디가 오버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선거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더니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표가 대전은요? 라고 물어본 건 팩트라는 거고 다만 수술에서 깨어난 뒤에 첫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대전은요? 라고 말을 한 건 사실이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네, 뭐가 진실일까요? 뭐가 진실인 거는 그때 몇몇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다만 확인할 점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이 당시에 엄청난 정치적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것.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박빙세였던 대전의 판세를 한순간에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바꿔버렸던 것 사실이었으니까요. 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 후 지금 난무하는 음모론, 거기에
가해자 김 씨의 당적에 대한 관심과 논란에 한번 대입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음모론이나 논란 이런 게 그때의 정치적 수익, 다른 정파 입장에서는 손해겠지만요. 그때의 정치적 수익에 대한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정치 지도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 정서가 순식간에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자, 물결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정서가 표출되는 과정에서 조작 차원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방향을 잡아서 유도를 해버리면 커다란 정치적 수익 내지 정치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그때 그 사건인데 그때의 기억이 선연하기 때문에 이 정서의 흐름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음모론을 펴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음모론을 펴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당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직은 빨간불까지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아직은 아닙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요. 어디에나 구멍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음모론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어디에선가 또 삐져나오겠죠. 음모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천봉쇄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삐져나오는 것 이게 그냥 그들끼리 수군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정치권, 나아가 미디어가 가세해서 이런 걸 정략적으로 도구화하고 키울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의 경우 아직 이런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이 마취에서 깨어난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가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는 말이었다라는 그런 전언을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했어요. 이 전언이 사실이라고 보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말에 지지자의 정서를 자극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기미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도 여기에 지금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첫마디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대응을 보더라도 대변인이 나서서 그거 유튜브의 자작극 주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치권이 가사에서 이걸 도구화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증폭시키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당적 논란인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 이 테러범이 민주당에 가입했다더라, 뭐 그 전에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가 탈당했다더라 등등 별별설이 지금 미디어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찰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될 텐데, 자, 그 진실이 상대 진영에 대한 손가락질을 넘어서 욕설, 주먹이 오가는 수준으로 비화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따져봅시다. 이 사람이 당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적을 가졌다고 쳐서 이 사람이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에 그 당의 의지가 다 투영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 당적을 계기 삼아서 상대 진영을 일반화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깔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느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 책임을 개인을 넘어서 집단 전체에 씌우고 나아가 공격으로 치닫는 것. 이게 바로 혐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그래서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베어낼 것은 극단의 정치. 네. 이런 제목도 눈에 띄던데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촌철님들의 의견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박선희 님이 당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테러범일 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반면에 그 대전은요. 그거에 두고 지금 진실 여부가 좀 공방처럼 벌어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징가 님이 근데 지금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인수님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니요. 점점점 해주셨고요. 에라이님은 이래서 정치인이 하는 말은 30%만 진실일까요? 네, 30% 너무 짠 거 아닌가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 정신전력 교재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SNS에 올린 글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글이 아니라 말로도 똑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까지 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네, 어제 전해드린 SNS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글과 자신이 최고 책임자가 되어 펴낸 교재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의 표현이라고 간주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인의 확신의 영역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뭐 그러려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그러려니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헌데 문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장관 아닙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되는 국방장관 아닙니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토 수호의 최천병이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법이 뭐겠습니까? 그냥 한 개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제에 경로했던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제에 대해서는 경로하면서 말과 글에 대해서는 경로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반응이 안 나올까요? 저도 좀 그게 궁금한데 네. 사냥꾼 떠돌이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청문회 하는 이유가 이래서 아닌가요? 그때 걸러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관 청문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신원식 장관의 문제적 발언이 이뿐만은 아닙니다. 의원 시절에 다른 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미 사과를 할 만큼 했다. 예.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80년대 일왕이 사과를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잘 아시는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랬고 김대중 오비치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발언이다. 왜냐? 현 정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사 가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결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조금 전에 그 전해드렸던 신원식 당시 의원의 국방위 발언 중에
군국주의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묻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점을 그 독도는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거에 바로 뒤에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궁금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영유권 분쟁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그거는 어제 신원식 장관이 낸 입장문에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쓴 거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나는 동의한 바가 없다. 아니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 점이 강조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회의록이 지금 다 공개가 됐는데요. 그 뒷부분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에도 다 갈등이 있다 이러면서 또 중국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네. 교제는 경로하며 철회시켰던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테러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연히 불참했고요. 용산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입장 발표에 반발한 정의당 김준호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또 한 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작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을 의식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건 저번에 한번 짚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죠. 당근 그걸 의식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의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헌데 그러면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그게 종점일까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아무튼 재의결이 언젠가는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다면 다시 김건희 여사는 활발하게 대외 공개 활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이걸 짚어봅시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바로 총선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법안 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어떤지는 김건희 특검법을 계기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선이 재의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크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어쩌면 총선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자주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일단락이 지어지는 분기점은 재의결 시점이 아니라 총선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근데 이렇게 가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듭니다. 왜냐하면 재의결 시점을 놓고 지금 여야 간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월 임시국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 근데 2월 임시국회 이제 그 개회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2월 중하순에 2월 임시국회가 개원이 된다는 거고요. 회기를 그 한 달로 접으면 언제가 됩니까? 3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의결 시점이 그때 만약에 잡힌다면 그때와 총선은 거의 맞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질질 끌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나머지는 3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